세상은 넓고 볼 것은 많다. 스마트폰부터 TV, PC, 영화관 그리고 콘솔까지 화면에 달린 것은 열심히 하는 아께 대충 주워 섬기고 오는 방송. 화면에 중독된 모든 화중인들을 위한 방송 화면 중독입니다. 자, 이번 순서는 화면 중독의 메인 코너 화면의 난장판 코너입니다. 이번 화면의 난장판 코너는 집 밖에는 집채 많은 기계동물이 설치고 세상 밖에서는 인류를 쌈싸먹으려고 날아오는 적을 상대하는 SF 액션 게임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입니다. 우와, 이야. 금지된 서역. 자, 알지? 에이. 다라라라. 다라라라. 계속 얘기해라. 내 배경음악까지. 그거 끝나면 할게. 그거 끝나면 할게. 끝까지 불러봐라. 우리 끝나면 얘기할게. 네, 새끼들. 에라이. 잘하네. 네. 제가 절대음감인가? 네네. 제가 이제 뭐 게임 방송 몇 번 한 적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외전으로 갓 오브 워 했었고 스파이더맨 했었고 네. 네네. 그다음에 정식 쪽보로는 우주 명작 라스트 오브 어스 2 너무 좋다. 하고 이후 처음입니다. 아, 데스라이님도 했었죠. 아 데스트랜드 했었죠. 맞아요. 봐. 자, 전부 다 이게 방송을 영없이 해가지고 시즌2까지 했는 미드가 뭐가 있는지 게임 방송을 뭘 했는지 지나고 나면은 기억할 생각을 안 한다니까 전부 다. 그만큼 우리 팬들이 좋아해줘서 우리가 방송 오래 했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팬 여러분. 사랑합니다, 화중인 여러분. 네. 제가 까먹을 정도로 방송 오래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 말입니다. 탈아빠이 굉장한데 손흥민인 줄. 네네. 네. 그리고 오랜만에 다시 게임 방송이네요. 네. 네네. 그렇습니다. 네,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 게임에 대해서 신PD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게임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는 2017년 이제 소니의 퍼스트 스튜디오죠. 이제 게릴라 스튜디오에서 발매된 호라이즌 제로던의 이제 후속작입니다. 네. 전작의 경우에는 이제 호라이즌 제로던 경우에는 출시된 지 2주 만에 260만 장이 팔렸고 그리고 이게 이제 다운로드와 패키지 합쳐서 그렇게 팔렸다고요. 그리고 이제 네. 이게 독점작인 걸 치면은 굉장히 많이 팔린 거예요. 진짜 260만 장이면은 어마어마한 그렇죠. 발매가. 네네. 그리고 발매 2주년에는 이제 1000만 장을 돌파했고, 와. 그리고 대단하네요. 2020년 2월에는 이제 1100만 장을 돌파했는데, 근데 이제 이후에 이제 PC판을 발매했죠. 그렇죠. PC판 발매하고 이제 그냥 2000만 장 넘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제 한국 시간으로 이제 2020년 6월 12일에 이제 플스5 이제 더 퓨처 게이밍 쇼 이렇게 온라인 이제 쇼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공개가 됐었습니다. 이제 이후에 뭐 차례차례 이제 게임 플레이 트레일러, 뭐 시네마틱 트레일러 뭐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됐는데 당연히 이제 그래픽은 전작보다 더 진화되고 이제 더 많은 기계들 그리고 뭐 수중 탕원, 뭐 실드윙을 이용한 할강, 뭐 전작보다 이제 모든 게 이제 강화된 듯한 모습의 이제 호평 일색이었는데. 호평 네네. 일색이 아니죠. 이제 논란이 있었죠. 이제 아, 엘로이 그렇군요. 외모 논란이 있었습니다. 무려. 이건 이제 우리가 본 내용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뭐 그리고 네네. 이제 또 플스 5판 업그레이드 논란도 있었죠. 여기. 맞습니다. 제가 이제 네네.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뭐 그런 이제 그렇죠. 논란들이 있었지만 인기에는 또 이제 가십이 따라붙기 마련이기 때문에 뭐 그렇죠. 이게 호사다마라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 2월 18일에 이제 뭐 한 두세 번 정도 이제 발매 연기를 하고 2022년 2월 18일에 발매가 됐습니다. 네네. 뭐 이제 메타스코어 이렇게 점수를 보면은 전작과 이제 거의 비슷합니다. 플스 5의 경우는 이제 88점 이미 나왔습니다. 전작은 네네. 이제 89점이거든요. 뭐 그냥 똑같다고 네. 보면 됩니다. 거기서 거다 뭐 그런 얘기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뭐 여기 이제 뭐 캐릭터는 사실 뭐 딱히 이제 설명드릴 만한 게 없지만은 우리 뭐 조금 특이한 대단한 캐스팅이라고 한다면 이제 틸다 역의 이제 캐리앤 모스가 이제 캐스팅이 됐죠.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매트릭스에서 이제 트리니티로 잘 알려져 있는 맞습니다. 네네. 굉장히 또 이제 간만에 보니까 또 반갑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플스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끌고 가는 3대장 중 하나인 게릴라 스튜디오의 이제 대표작인 이제 후속작 우리 포비든 웨스트에 대해서 한번 핥아보도록 하시지요. 네. 네. 신PD의 게임 소개 잘 들었고 다음은 디테일한 줄거리 원래 정닥터가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지금 다시 한번 공지로 말씀드리면 2부부터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정닥터가 개인 사정 관계로 인해서 참여 못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에로틱하네요.
나는 저거 할 때는 말 안 섞으려고. 아, 왜 있는 단어인데. 내가 뭐. 그렇긴 한데. 그래, 나도 뭐, 나름대로 뭐, 저도 색드립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신PD 네. 색드립 하면 또 받아주고 우리가 아, 서로 치고받고 그럼요. 티키타카 아, 하고 그렇죠. 이러는데. 네. 저 코드는 내 코드는 아닌 것 같아. 저렇게까지는 안 하고 싶어, 방송. 코드죠. 좀 전자는- 고요하더라도, 좀 고요하더라도 저 드립을 칠 때 이해를 바랍니다. 네네.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들이 열거였고요. 네. 네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 출간은 이제 김숙불 제가 들고 왔는데, 네. 네. 이제 뭐 요 게임이 이제 2라고 할 수 있죠. 포비든 웨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1부터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짧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게임의 1이라고 쓰여 있는 호라이즌 제로 던을 시작하면은 원시 인류의 같은 약간 문명화되지 않은 인류의 모습이 나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고대 인류의 액션인가 보다 그랬는데 기계 동물들이 이제 뒤에 이어서 나오게 되죠. 그렇죠. 굉장히 매력적인 세계관 같아요. 게임 자체가. 네네. 보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인류는 망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인류가 망하고 인류는 미래 문명의 기술력을 다 잃어버리고 고대 이제 원시 부족으로 돌아갔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기계를 사냥하고 뭐 고품을 가지고 이제 문명 꾸리고 먹고 살고 그러는 거예요. 네네. 네. 근데 기계 잡아먹는 거 아닙니다. 기계는 그냥 그 부품 뜯고 뭐 그런 걸로 하는 거지. 식량 자원은 따로 있어요. 풍족하지 않지.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주인공은 플레이어인 여성 캐릭터 에일로입니다. 네. 웬일인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일족으로부터 추방받아서 따로 생활하고 있고 네. 어린 소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로스트라는 약간 세미 아빠 같은 보호자 세미 아빠가 뭐냐, 씨발. 양 아빠도 아니고. 아니 아빠 아니 약간 엑스 아빠, 엑스 아빠. 엑스 아빠. 네. 약간 그런 로스트라는 존재하고 네. 이제 유년기를 보내게 돼요. 마찬가지로 추방자죠. 네네. 맞죠, 마찬가지로 추방자고. 그래서 어느 날 에일로이는 알 수 없는 고대인의 동굴로 굴러떨어지게 되고, 요거 왠지 이상한 나라 앨리스 같죠, 기믹이.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이제 과거에 융성했던 인류의 고도화된 문명을 마주하게 돼요. 네. 네. 네, 그 중에서 이제 포커스라는 일종의 통신장치. 스카우터죠, 쉽게- 스카우터. 그쵸, 쉽게 말하면 뭐 첼리안이나 나우누리 같은 거, 약간. 네. 고대 문명의 기술력이 올라가는군요. 최신식으로 메가패스라고 해주면 안 되나? 네, 뭐 약간 메가패스, 나우누리 뭐 그런 거 같은 건데, 그거를 이제 네네. 넣게 되고. 이제 귀에 붙이는 거죠. 귀에 붙이면 이제 눈앞에 이제 비전 같은 게 나오는 건데, 네. 맞습니다. 뭐 고대인의 지식과 잃어버린 문명을 습득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엘로이를 추방하는 쪽은 증명의식이라는 약간의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성인식 같은 게 있습니다. 그대여 그걸로- 물렁소리 나요. 저건 내 코드 내 코드 아니다. 뭐 아니, 나 그래서 장미꽃 따오면 1등 한다 그러려고 그랬는데, 니가. 니는 섞어라 그런가. 네네. 네, 그래서, 증명의식에서 1등을 하면은 이제 당당히 부족의 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엘로이는 이제 피나는 수령을 하면서 1등이 되기 위해 훈련을 거듭합니다. 네. 네네. 네, 그렇게 증명의식에서 1등을 하고 모든 게 잘 풀릴 것 같은 그런 과정에서 약간 갑자기 광신도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해요. 맞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에일로이는 죽음의 위기를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이제 그 보호자였던 세미 아빠 로스트가 나타나서 로스트의 살신성인으로 에일로이의 목숨을 구하지만 로스트는 죽게 돼요. 그렇습니다. 아빠 일어나! 클레멘타인? 잘하네 역시. 어떻게 알지 나는? 아빠 일어나! 네, 그래서 로스트의 죽음 이후 이제 그 일종의 수장인 티어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네. 네네. 장로죠. 티어사가 장로 맞죠? 네, 장로 여성 장로인데 엘로에게 이제 그때 숨겨왔던 나의 고도의 문명 너에게만 줄게 약간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에일로이는 사람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기계에 의해서 창조된 생명체 라는 존재가 밝혀지고 그래서 네네. 티어사가 신성스러운 존재라고 했지만 다른 부족의 다른 수장이 아니다 이거 부정한 존재다 맞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그 배척을 하게 된 거죠. 추방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에일로이를 처음에 이제 아기였을 때 발견한 것이 굉장히 큰 거대한 기계 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인류는 왜 멸망했느냐라고 하면은 인류가 이제 환경이 개막장이 돼가지고 네네. 호라이즌의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하나인 테드 파로가 있죠. 네네. 바로. 네.
테드 퍼로가 이제 AI를 활성화하여 모든 환경을 기계에서 효율적으로 통제받게 하자라고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발표하게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AI가 인류는 적이다라고 이제 공표하면서 인류를 이제 쌈싸먹기 시작을 하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주인공인 자기 복제 인간의 원본인 엘리자베트 소백 박사의 유전자를 이용해서 생명체를 탄생하고 이번 생에는 망했다 안 되겠다라고 해서 정말로 정말로 그죠? 그쵸. 워딩 그대로. 이번 생은 언젠가는 망했다. 세상이 조금 안정화될 것이고 그때쯤 되면은 나의 유전자를 가진 어떤 이 후계의 존재가 인류를 다시 한번 평화롭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갖고 그 AI 가이아도 같이 만들어서 이제 맞습니다. 잠이 들게 되죠. 네. 약간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 테드 파르가 만든 인공지능 기계 시스템이 이제 그 생체 에너지 같은 거를 그 자연에서 흡수해가지고 자기들의 동력으로 삼고 자기들이 무한으로 계속 증식하고 복제하는 시스템이 된 건데 네. 어느 그렇죠. 순간 자기가 자아를 가지면서 모든 걸 다 집어삼키고 자기가 이 지구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네. 이제 인류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곧 멸망하게 되는 거야. 다 그냥 먹이로 이제 기계 시스템의 먹이로 먹히게 되니까 그렇죠. 그죠? 이거를 못 먹히게 하려고 아예 지구를 망하게 만든 거지. 그냥. 그렇죠. 왜냐면 말려주기겠다. 그러면 지구를 말려버리면 이 기계 시스템도 자기들이 섭취해야 될 에너지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제 좀 휴면 상태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판단에 의해서 그죠?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린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되게 뭐 잘 따온 것 같아요. 마치 인조인간 19하고 인조인간 20호가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드디어 나왔군요. 일찍 나왔군요. 네, 일찍 났습니다. 그러면. 뭐 그렇게 전투력을 유지하던가 뭐 비슷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엘로에 같은 경우는 신피드하고 되게 비슷하네요. 뭐 인공적으로 창조된 생명체 약간 그런 느낌. 아 왜죠? 그게 왜 뭐죠? 신기하고? 지금 약간 지금 잘하면 탈룰라가 올 수 있는 거 우리 엄마 아빠한테 그렇겠네. 우리 엄마 아니요, 아빠한테 뭐 한번 좀- 설명해 보시지. 종교적으로 보면 신피드는 이제 악마가 만들어낸 존재니까는. 악마가 만들어낸 우리 엄마 아빠 얘기하는 거. 와, 아, 네가 악마네. 와. 네가 불효자네 뭐왜 불러가는데 뭐. 그러면 김수풀 네가 일단 사과를 함 드리라. 네. 뭐 신피디 집안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얘기인데 신피디 존재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렇게 해요. 이제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에일로이는 더 큰 비밀과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 보금자리를 떠나서 모험을 하며 세상을 구한다라는 게 이제 호라이즌 1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호라이즌 네네 제로던 맞습니다. 이야기죠. 그래서 호라이즌 제로던 이후 이제 2라고 할 수 있죠.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 네. 네네. 이 호라이즌 제로던에서 6개월 후의 이야기예요. 굉장히 빠르죠.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사실 세상을 구했다는 건 니 혼자만의 착각이고 맞습니다. 더 큰 위협과 더 큰 위협이 우주 밖에서 다가오고 있었고 맞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좀 자정작용을 해야 되는 지구가 더더욱 또 가속화돼서 황폐화되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부족 간의 다툼과 그 다음에 무의미한 전쟁을 막기 위해서 금지된 구역이 이제 서부로 에일로이가 떠나게 되면서 이제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가 시작하게 되죠. 네네. 네, 나머지 이야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본론적으로 얘기하면서 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본격적인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가 지금 방송 기준으로 뭐 2022년 5월이지만 5월이니까 네네. 뭐 2022년을 전체를 다 평가한다고 할 수 없겠지만은 네. 네.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방송을 하기 전에 뭐 개인적으로 조금 얘기를 해보고 가자면은 네. 네. 이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야말로 진정한 플스4 최고의 게임이 되기 충분하지 않냐라고 제가 뭐 잠깐만. 플스4 아직도 하는 사람이 있다니. 아, 이거는 내가 보기엔 성의 문제다, 이거는. 이거 구하려는 노력도 안 한 거다, 이거는. 플스5를 구해볼 생각도 안 한 거다, 이 정도 되면. 아닙니다. 아이 이게- 설마 이 방송에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하고 다 포함해서 아직도 플스5가 없는 분이 있어요? 아직도 예약을 못했다, 이런 글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미쳤습니까, 진짜. 이 호라이즌 같은 경우에 플스4 최적화기 때문에 플스4를 즐기는 게 진정한 재미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죄송한데 근데 우리 단톡방에다가 그 로딩 시간 얘기하는데 로딩이 한 15초씩 걸린다면서요? 알지. 그게 1분씩 그- 걸리지, 저기는. 아 그래요? 아 그게 음미죠, 음미. 좋은 거는 또 길게 느끼는 그런 게 음미라고 할 수 아니 있죠. 저는 이 게임이 로딩이 있다는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그렇죠. 근데 로딩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게임에. 근성으로 게임을 즐기는 겁니까?
예. 흥미를 사상검증 해야 하시죠, 돼. 흥미를. 플스 4로 했다고. 이거는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렇게 저는 일단 뭐 완벽한 그 플랫폼인 플스4로 게임을 시작하게 됐는데, 뭐, 전 언제나 게임을 사러 가니까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그런 네네. 게임을 사러 갔습니다. 네네. 사실 뭐, 올해 저는 뭐 생각하는 게 아직도 플스5의 상징이다 싶은 게임이 안 나왔다. 뭐, 이 개인적인 이유로 아직까지는 플스5를 꼭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임이 없어서 안 산 것도 좀 있긴 해요. 뭐, 물론 예약이 실패한 것도 좀 있긴 하지만은. 근데 굉장히 구체하네요. 근데 그런 게 있다면 옛날 플스2가 처음에 나왔을 때 네. 네네. 플스2 처음에 나왔을 때 게임이 딱 하나 같이 나오는 게 철권 태그 토너먼트였었어요. 네네. 근데 이거야말로 진짜 차세대 게임이다라고 할 만큼 대단한 타이틀이긴 했어요. 그때 네. 당시에 철권 태그 토너먼트는. 네. 정말 플스2에 어울리는 그런 게임이었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뭐 저도 플스 역사상 가장 완벽하던 플스4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이 호라이즌 같은 경우에말로 플스5의 시대를 열어줄 게임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맞습니다. 근데 왜 안 네네. 샀어요? 그만해 이 새끼야. 그래서 이야기가 다음으로 나가질 않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어, 계속 하시죠. 네. 그래서 진짜 이제 플스5용 게임이 진짜 나왔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맞습니다. 네. 네. 뭐 제가 달고 달도록 라스트 오브 어스 칭찬을 뭐 하고 라스트 오브 어스 얘기를 하긴 하지만은 네네. 요거 사러 갔을 때가 코로나가 한참일 때라가지고 라스트 오브 어스 2가 나왔을 때 네네. 그래서 뭐 게임센터 밖에다 줄을 서고 그랬었어요. 맞아요. 이 게임.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출근하기 전에 누구보다 빠르게 게임센터로 가서 줄을 음. 서서 게임을 사야지 그런데 줄을 안 쓰네. 그냥 편하게 샀습니다. 백수라서 네, 그때. 그리고 사실 뭐 저도 게임을 하기 전에 원을 한번 그러니까 호라이즌 제로 던 플레이하고 할까 했는데 이게 스토리가 기억 안 난다기보다는 사실은 좀 손이 꼬일까 싶어가지고 손을 풀 느낌으로 먼저 네네. 할까 그랬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호라이즌 같은 경우에는 무기나 아이템이 굉장히 많은 것 치고는 게임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좋죠. 훌륭하죠. 맞습니다. 쉽고 네네. 간단하고. 간략하고. 네. 그래서 굳이 뭐 일부러 원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왜냐면 제가 원 DLC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네. 좀 온전히 새로운 호라이즌 그 포비전 웨스트를 즐기고 싶다는 오히려 이제. 새로운 느낌으로.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집에 게임 CD 팔아가지고 못한 것도 좀 있고. 뭐 수술 보내 아주 그냥. 그래서 바로 포비전 웨스트. 앞에는 결국 다 쓸데없는 소리네. 그냥 CD 없어서 뭐 했다 그러면 되지. 아 진짜. 새끼 바로 바닥을 봐. CD 없고 플스5 없고. 바로 바닥을 보여줄 순 없잖아. 나도 사실. 왜 이렇게 아유. 방송을 시작하자마자 슬프게 만듭니까? 나도 집에서 당당해야 될 가장이라고 이 자식들아 진짜. 네네. 우리 유부남들 항상 응원 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바로 이제 호라이즌 포비전 웨스트를 플레이했는데 뭐 요즘은 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게 뭐 보통 대작 게임이었다라고 기억에 남는 거는 당시에도 워낙 잘 만들어 놓으니까는 뭐 지금 봐도 훌륭한 그래픽이다. 뭐 지금 봐도 훌륭한 게임성이다. 그런데 반대로 그래가지고 무려 이게 한 5년 만에 새로 게임이 나왔는데 어떤 그렇죠. 의미로는 그래픽이 되게 뛰어나진 않다라는 좀 느낌을 좀 받았어요. 오히려. 네. 네네. 왜냐면 워낙 잘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크게 진짜 막 느껴질 정도로 큰 차이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그 정도의 임팩트는 아니다라는 그렇죠. 느낌인 거죠. 잘 만든 건 기정사실인데 맞아요. 이게 맞아요. 원에 비해서 슈퍼 잘 만들었냐고 생각하면 원도 엄청 잘 만들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옛날만큼 그래픽 격차가 이제 점점 사실에 가까워지면서 이제 네. 조금씩 맞아. 이제 발전한 속도가 더뎌지는 거죠 이제.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런 그래서 것 같아. 약간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게임에서는 그래픽 발전이 단데 좀 미안한데 이렇게 하려고 5년이나 걸렸나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미안한데 했어요. 게임은 플레이가 다 아니야. 그래픽이 그래픽이 다죠. 다라 그러니까 뭔가 이게 좀 이상한데요. 저 또 피아 캐러다 내 만나죠. 정신없는 새끼. 예, 알겠습니다. 그놈의 피아 캐럿. 그래픽이 답니다. 네, 네네. 저는 뭐 초반 감상 그렇게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조금 저도 공감이 갔던 게 네. 기본적으로 대작 게임으로서 또 뭐 흥행작의 후속작으로서
네. 좀 많은 게이머들한테 이제 기대감이 많았잖아요, 이 게임이. 네.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게 개인적으로 제로던으로 이제 저는 콘솔 게임을 시작을 했거든요. 좀 네. 늦게 시작했죠, 콘솔 게임을. 네. 신 PD 그때 이제 PSN 플러스 아이디 빌려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플레이를 했었는데 네. 그때는 처음에는 끝까지 못하고 끝냈었어. 그러니까 약간 신 PD가 네가 어떤 스타일 게임 좋아할지 모르니까 이거 내 원래 다운받았던 게임이니까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때 살짝씩 맛만 봤던 건데 그때는 끝까지 플레이를 못했어요. 이게 봉삼 씨가 두 번 정도 트라이 했었죠. 근데 당시에 콘솔 게임을 처음 시작해서 그런지 이게 아직 적응하기 전이라 가지고 게임기 자체에 적응을 하기 전이라 가지고 이 좀 방대한 세계관이나 아니면 게임을 좀 즐기고 이해하기에는 기본적인 뭐 콘솔 패드 작동 자체에 대한 피로감이 좀 있었달까?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동안 이제 저희가 게임을 좀 많이 플레이 했지 않습니까? 방송에서도 네. 좀 많이 했지만 개인적으로도 제가 뭐 PSN 플러스 구독하면서 이런 공짜 게임 같은 것도 많이 플레이를 했었고 이게 네. 뭐 네. 라스트 오브 어스도 그렇고 데스 네. 스트랜딩 뭐 사이버펑크 뭐 스파이더맨 시리즈도 그렇고 언차티드 같은 것도 플레이 좀 많이 해봤고요. 그러면서 이게 콘솔 게임에 대한 어떤 이해와 적응을 기르고 나서 이제 체력이 좀 길러진 거지. 체급이 올라간 거지 내가. 스태미나가 좀 생겨 게임에 대한.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이 포비든 웨스트 저 직전에 제로던을 먼저 플레이를 했어요. 네. 달렸는데 아주 재밌게 플레이를 했어요. 덕분에. 아하. 그래가지고 포비든 웨스트에 대한 기대감이 더 올라갔다.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최근에 특히 우리가 그 코로나 시기를 조금 겪으면서 네. 너무 기대했던 뭐 게임이나 아니면 영화 같은 것들 있잖아. 드라마도 그렇고 이게 뭐 프랜차이즈 작품들 뭐 이제 2, 3 이렇게 나오는 것들 있잖아. 이게 살짝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얻은 기억이 좀 자주 있었잖아. 마치 우리가 스타워즈처럼 뭐.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죠. 네네. 하지만 살아간다 신PD 약간 그런 거지. 그렇습니다. 뭐 반도 이런 작품들이 있었죠. 반도. 저 살에 들렸다 스타워즈 얘기. 너무 좋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좋아해가지고 지금 좋아하면서 방송용으로 가짜로 까니까 이거 살에 들렸네. 살에 들렸다. 저는 안티팬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포비든 웨스트도 약간 기대감이 커지는 만큼 반대로 얘기하면 걱정할 실망감도 수도 크지 있죠. 않을까 하는 약간 우려도 좀 있었어요. 네네. 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기후를 훌쩍 뛰어넘는 명작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기본적으로 뭐 스토리 면에서도 뭐 캐릭터와 이야기 서사와 캐릭터 간의 어떤 상호작용 뭐 전체 이야기의 어떤 분배라든가 아니면 게임 진행상에서 미션이나 퀘스트와의 스토리의 조화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여러 캐릭터들의 활용도 되게 훌륭했던 것 같고 유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좋았고 기술적인 면에서도 좀 넘사벽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렇죠. 이게 뭐 그래픽도 굉장히 훌륭했고요. 뭐 우리 김숙불님 말씀하신 거 어느 정도 공감은 가. 그러니까 그 전작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신 PD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기술 격차가 확 눈에 띌 정도로 막 벌어지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막 기대했던 것만큼 뭐 그래픽이 완전히 쩐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닐지라도 네.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 정도 그래픽을 이 콘솔 게임에서 그렇죠. 우리가 풀타임으로.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게 아니잖아. 이걸 우리가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이 게임을. 그런데 이런 게임에서 이 정도 그래픽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게 굉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혹시 그 파이널 판타지 뭐 어드벤트 칠드런이라고 3D 애니메이션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보면서 와, 야 언젠가는 저런 그래픽으로 게임할 날이 올까라는 맞아.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맞아. 와, 근데 진짜 요새 게임들 보면은 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면 그래픽적인 맞습니다. 면에서 보면은. 맞습니다. 특히나 이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는 더 그러면 좀 그렇죠. 그래픽이 확실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독창적인 어떤 배경이나 공간의 어떤 스케일, 컨셉 이런 것들 뭐 디자인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캐릭터 움직임이나 전투 설계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전반적으로 좀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출 이런 것들도 좋았고요. 그러면서 이것이 진짜 차세대 기기를 10분 활용한 새로운 시대의 게임이구나 이런 감탄을 자아내는 그런 순간들이 많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스토리적인 면이나 기술적인 면 앞에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면 다 훌륭했지만 특히나 훌륭했던 부분이 저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 두 가지를 굉장히 훌륭하게 버무려 내면서 그쵸. 게이머가 플레이를 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야. 이때까지 진짜 경험해보지 못한 몰입감과 실제로 자기가 멸망한 막 미래의 원시지구에 다가오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그 정도였어? 직접 모험을 펼치는 느낌을 어느 정도 언뜻 이 순간순간 느끼게 하는 것 같더라고 진짜로. 과몰입 식덕이다. 그렇군요. 나루호도. 게임으로만. 아니 근데 정말로 네. 그래픽도 훌륭한데 이게 기술적인 면도 훌륭한데 스토리적인 면도 훌륭한데 두 개 다 훌륭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플레이하면서 뭔가 몰입감을 막 못 느끼던 그런 게임들도 우리가 한두 게임 정도 있었거든요. 예를 들자면 뭐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라든가 뭐 이런 게임들이 그럴 리가 조금 그래요. 이게 제가 예전에 게임을 저희 방송에서 몇 번 다루면서 자주 얘기했던 게임성이란 말이야, 이런 그렇죠, 것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게임은 이 플레이어가 플레이를 하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컨텐츠잖아, 이것이. 그렇죠. 그죠? 앉아서 보기만 하는 컨텐츠도 아니고, 그죠? 그렇죠. 뭐 스토리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 책 읽는 것처럼 스토리만 중요한 훌륭하면 되는 컨텐츠도 아니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네. 이게 잘 어우러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결국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훌륭했던 것 같고, 뭐, 말씀드린 대로,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와는 굉장히 극명하게 대비되는 게임성을 지닌 훌륭한 게임이었다. 우주 명작이 이런 되기 생각이 쉽지가 들었고요. 않지.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도 훌륭했고, 스토리도 굉장히 훌륭하죠, 어떻게 보면. 그죠? 뭐, 좀, 팬들이 좋아하지 않는 반전이 있었지만, 스토리도 호불호는 굉장히 있구나. 탄탄하고, 훌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훌륭한 두 가지를 가지고 이거를 어떤 게임의 플레이의 경험으로 연결시키질 못해가지고 굉장히 불쾌한 역사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네. 재밌던데? 정답 떨어져 있으면 맞장구를 굉장히- 터졌을 텐데. 아유. 수많은 게이머들을 불쾌감에 사로잡히게 했던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한 건 사실이니까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죄송합니다. 너무 까는 거 같네. 딴 게임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특히나 훌륭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삼위일체 트리니티처럼 뭐가 하나가 훌륭하다 이런 게 아니라 게임성도 막 기능적인 부분도 훌륭하고 스토리도 훌륭한데 그거를 플레이하는 플레이의 경험도 굉장히 훌륭함을 선사하는 굉장히 훌륭한 게임이었다. 이런 차세대 기기의 어떤 기능을 10분 활용한 새로운 시대의 게임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우리 신PD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요게 나오기 전에 제로던을 좀 플레이를 했었죠, 제가. 그렇죠. 그래서 그런가 이제 요거 제로던을 하다가 이제 아주 스무스하게 이제 포비든 웨스트로 넘어가서 네네. 분명히 이제 발전을 한 것 같은데 뭔가 이제 어. 막 엄청나게 발전했다 이런 거 저도 이제 체감을 막 크게 하지 못했어요, 처음에. 네. 네네. 업그레이드 같은 거지 약간. 약간 대각선 위로 업그레이드? 약간 그 정도. 너무 위로 업그레이드도 아니고. 뭐 아무튼 이제 요게 이제 뭔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점도 있었는데 뭐 혁신도 없었다 뭐 약간 그 정도 될 수 있는 단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전한 장단점이 길을 있다. 택한 거 아닌가. 왜냐면 플레이 시스템도 이제 뭔가 조금 더 디테일해진 거지만 이제 뭔가 근본적인 막 변화나 아니면 뭔가 맞아. 혁신적으로 뭐가 바뀌거나 이런 거는 없고 맞아, 거의 이제 맞아. 그대로 계승하잖아요, 전작의 그런 그렇죠. 시스템들은. 여러 가지 조작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기존작을 해본 사람이면은 너무나도 스무스하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었고. 맞습니다. 네. 사실 또 메인 스토리도 뭐 괜찮았어요, 저도. 근데 조금 중간에 조금 약간 남잡해지는 면이 있나 했는데 뭐 어쨌든 이야기 자체는 끝까지 깔끔했던 것 같아요, 보면은. 알기 네네. 쉽고. 난 이게 되게 중요해. SF잖아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 어려운 얘기 나오고 하면 되게 알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게 맞아. 깔끔하게 이제 뭔가 진짜 애들도 들려주면 이제 딱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스토리라서. 맞아. 정말 그런 깔끔한 거는 정말 좋았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맞아요. 게임에서 스토리가 복잡해지면은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은 막 등장인물 뭐 너무 많아지고 얘기가 일로 갔다 하면은 이런 오픈월드 게임 하다 보면은 그래서 지금 내가 왜 여기를 가고 있는 걸까 뭐 약간 이런 생각이 철학 한참 가다가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딱 이제 지구를 구해야 되는 그 메인 스토리 라인이 딱 있고 뭐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뭔가 헤맬 일은 별로 없어서 그런 거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네.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단점인 게 뭐냐면은 요게 사이드 퀘스트도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이드 퀘스트 하다 보면 자꾸 메인 스토리를 까먹게 돼요. 그 이게 왜냐면은 뭐 그냥 옛날에 이제 흔히 있던 오픈월드 이제 RPG처럼 뭐 저기 가서 뭐 몇 개 뭐 가죽 몇 개 구해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스토리가 맞아. 이렇게 있잖아.
맞아요. 완전 스토리가 이제 너무 잘 짜놔서 이거를 하다 보면은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었지? 아 맞다 이러고 다시 메인으로 돌아가고 막 좀 이런 경우들이 지금 내가 있었어. 하고 있는 일이 사이드 캔지 메인 캔지 잘 모르고 그렇죠. 그죠? 맞아. 막 헷갈리고 막 한참 하다 보니까 이러면 지구 구한 건가 그랬는데 부족 하나 구했어. 그렇지. 그지? 맞아요. 그런 것들이 뭐 음. 그거는 근데 약간 게임에 어떻게 보면 좀 오픈월드 게임의 약간 운명 뭐랄까 시스템적인 어쩔 수 한계 없죠. 뭐 네. 그런 아. 게 있죠. 그럼 양날의 효자손이죠. 어쩔 수가 없어 그건. 그리고 요번 짝에서는 이제 RPG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화가 됐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이거는 개인적인 불호였어요. 이제 뭐 아, 그럴 수 있어. 좀 이런 RPG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막 파밍하고 이런 거 막 모으고 업그레이드하고 하는 걸 좋아할 수 있는데 제가 이 게임을 이제 호라이즌 제로던을 좋아했던 이유는 순전히 액션 때문이었어요. 좋아했던 이유가. 좀 그래서 단순했죠. 네, 제로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기도 좀 간소한 편이죠. 이번 작에 비하면. 네네. 간소하고 네네. 이제 좀 스킬 트리 같은 것도 좀 간소해요. 음. 굉장히. 음. 제가 이게 맞습니다. 갓오브워를 좋아하는 이유랑 일맥상통한 게 갓오브워도 굉장히 라이트한 RPG거든요. 네네. 이제 호라이즌 제로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라이트한 RPG였는데 이번 갑자기 너무 딥해진 거야, 이거 갑자기. 스킬 트리도 굉장히 방대해졌고. 스킬 트리도 종류가 너무 많고. 무기 같은 경우도 확실히 좀 그런 부분이 초반에 느껴졌던 게 원은 어쨌든 저쨌든 이거는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느낌인데 네. 그러니까 뭐 폭발 슬링 하나면은 게임이 끝나. 뭐 그 그렇죠. 제로던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렇죠. 뭐 이거 쓰고 저거 쓰고 뭐 저걸로 플레이하고 이래봐야 뭐 결국에는 폭발 슬링 하나면 맞아요. 게임이 다 정리가 그렇죠. 되는 느낌인데 확실히 이 포비든 웨스트로 오면서 여러 가지 장비를 돌려가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좀 맞아요.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아이템을 관계성을 수집하고 아이템을 수집하고 막 이러면은 자기 가방 용량을 넘어가면은 이제 그 보관함으로 가방 넘어가는 그래, 시스템은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이었는데 그렇죠. 그거에 비해서 자기가 직접 들고 다닐 수 있는 수량은 오히려 더 줄어들어가지고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가지 무기의 탄약을 계속 전투하면서 만들면서 그 무기만 사용할 수는 없게 된 거야. 맞아요. 이 상황이. 일부러 그렇게 그런 만들었더라고요, 설계를.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뭐,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무기나 기술이 이렇게 간소화된 상태에서 하는 게 좋았거든요, 저는 사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크게 막 업그레이드, 사실 조금만 노가다 하면은 이제 웬만한 것들은 업그레이드 다 할 수 있고 그랬잖아요, 제로든. 맞아요. 네. 근데 그렇죠. 이 포비네스트는 조금 노력하면은 이제 무슨 이제 근처에도 못 가요. 최상 업그레이드 못 갑니다. 근처에도 못 가고. 그렇죠. 심지어 기계들 잡을 때도 저거 터트리면 안 된다고 하면서. 맞아. 그런 것들이 나는 너무 약간 스트레스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조금. 스트레스 어떻게 받죠. 보면. 아니 근데 음. 그 비싼 부품이나 특이한 부품들은 너무 노골적으로 네. 너무나도 부드럽고 카스테라 같고 아기 같은 부분에다 숨겨놔가지고 그씨 코끼리만큼 큰 기계인데 나무 화살 맞고 터지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짜증 난다고. 트레드 머스커는 그나마 뿔 이렇게 보이는 데 있잖아. 네. 그 프로스트 콜로나 아니면 파이어 클로 이런 아들 있잖아. 그 배때기에 폭탄인데 그걸 안 터뜨리고 잡아야 돼. 그러니까. 알죠? 그렇죠. 그래야지 굉장히 중요한 뭐 무슨 주머니가 나와. 맞아요. 맞아요. 그 무기 강화하는데 꼭 필요한 재료예요. 근데 이 새끼 딴 데 다리 때리려고 하면 몸 틀어서 배대고 머리 때리려고 하면 몸 틀어가지고 배대고 막. 그래서 무슨 폭발 슬링 같은 거 쓸 생각도 뭐해. 절대 안 돼. 그래가지고 무조건 화살로. 화살로 계속. 짤짤이로. 셉셉이 해가지고 잡아야 돼. 굉장히 어렵더라고. 그러니까 막 그런 것도 있고. 박쥐 같은 거 있잖아. 드레드윙. 드레드윙 이빨 이런 거 얻으려 그러면 이 새끼가 대가리가 헤드윙을 얼마나 하는지 씨발. 아니 이 새끼야 대가리 좀 가만히 있으라고. 뭐 이 새끼야 화살로 쏘면 대가리 썩 피하고 존나 열받는 거야 진짜. 머리 맞추기가 제일 힘들지. 맞아요. 아니 나는 근데 반대로 생각해. 이렇게 집채만한 기계인데 저 작은 부품이 정말 쓸모가 있는 걸까? 약간 그런 거잖아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 점들이 저는 약간 스트레스였다. 뭐 물론 요거는 그래서 개인적인 건데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거든. 막 모기 모아서 맞아. 파밍하고 이런 것들 좋아하는 사람들. 저요. 그럴 줄 알았다. 어쩐지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플래티넘까지 쳤 땄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그냥 진짜 아이고. 네. 그렇습니다. 네. 네네. 그런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불호였고 이제 좀 총체적인 감상을 좀 얘기해 보자면은 딱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와, 돈 존나 쏟아부은 전형적인 소니 퍼스트 게임인데 존나 잘 만들었다. 모든 면에서 전작에서 모든 면에서 스케일을 다 키운 그야말로 이제 맞습니다. 왜냐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엔딩 스크롤이 나오잖아요. 엘로이가 이제 네네. 그
무슨 윙이지? 써닝 타고 날아가는 거. 써닝 타고 이렇게 날아가면서 이제 제작진들 이름이 이제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죽을 때까지 나오더라. 나는 한 10분이면 끝날 줄 알았어.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어디까지 가나 했는데. 나 솔직히 온 말해가지고 네. 너무 많이 올라가서 내 이름도 찾아봤어. 나도 혹시 어느 정도 나도 관여한 게 아닐까라고. 뭐 전 인류가 다 올라오던데. 거기에. 나 그래서 거기서 한국 사람 이름 몇 명 봤어. 그래서. 한국 사람 많았지. 많아. 그러니까 몇 명 봤고 뭐 아무튼 그랬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전형적이라는 게 하여튼 나쁜 뜻은 아니고 흥행공식 따라 만든 우리가 잘 아는 맛 존맛탱이었다 뭐 그 얘기가 네 전체 감상은 그 정도입니다. 네네. 아니 그래서 처음에 이제 게임 시작하면은 좀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이게 나는 호라이즌 좋아하는 게 그런 뭐랄까 그러니까 약간 되게 이상한 원시인하고 고도문명화된 기계 동물이 그렇죠. 있다는 거 그런 것도 되게 재밌긴 한데 네. 거기서 이렇게 이제 뭐 사냥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거 갖고 이제 걔들 고기는 아니지만 뭐 갑옷이나 네네. 힘줄이나 뭐 부품을 뜯어가지고 무기를 만드는 것도 만드는 거지만은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거 뭐 원주민들이 동물 뼈나 사체 같은 거로 자기를 꾸미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식으로 똑같이 그런 기계 부품을 뜯어가지고 자기를 꾸미는 거나 네. 아니면은 뭔가 좀 종족마다 다른 그런 뭐 디자인 특징들, 양식들. 네. 장식들. 그런 거는 너무 이 호라이즌만의 그런 진짜 재미죠. 그래서 맞아. 이 게임 시작하자마자 이제 에일로이가 그 말로 이제 가게 되죠. 그 말로 가게 네네. 되는데 그때부터 진짜 그치 이 게임이 이게 재미지 그러면서 그런 막 되게 다양한 의복들 네. 아니면은 그렇죠. 그런 막 의상들도 보면은 이게 어쨌든 보면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막 그 뭐 이집트 문명 같은 거 보면은 네네. 뭐 네. 동물이나 아니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의 그런 모습을 빗대가지고 의복 만들고 맞아. 장식 만들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거는 그 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이죠. 그렇죠. 여기- 기계 동물. 그렇죠. 기계 맞아요. 동물들. 네. 그러니까는 거기에 이제 뭐 기계동물의 부품을 뜯어가지고 자기를 장식하는 거에서 끊이지 않고 그런 막 회로도 같은 모양으로 막 의복 그 패턴을 만든다던가. 그렇죠. 문신을 한다든가. 그쵸. 문신도 약간 그런 막 회로도 문신을 막 하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호라이즌의 맛이 어느 게임에도 없는 맛. 이게 맞아요. 호라이즌의 맛. 그래서 그게 깊이가 더 깊어진 것 같아. 그쵸. 그런 디자인들이.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막 사제들 옷 보면은 사제들은 이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고 뭔가 좀 그렇죠. 깊이 연구하니까 맞아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약간 회로도 같은 문양의 옷을 입고 있단 말이지. 맞아요. 네. 근데 전사들은 아무래도 나가서 동물 사냥하고 싸우고 그러니까는 네. 막 용맹하게 그런 포식 기계들의 그런 막 파츠를 가지고 자기들을 막 꾸미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뾰족하게. 투구 막 이렇게 큰 투구도 쓰고 있고 그런 그렇죠. 것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거는 진짜 정말 멋있는 것 같아. 내가 이 게임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디자인적 요소만 해도. 근데 플스4로 그거를 온전한 완벽했다. 의도로 즐겼을까? 완벽했다. 진짜 그것까지 기계까지 완벽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군요. 소름 돋게 플스5 빌려줘가지고 다시 하면은 야 정말 그래픽이 이렇게 발전됐구나를 못 느꼈다고 했는데 느꼈습니다. 가는 거아이가? 그럴 수 있어 진짜로. 아니 그래서 나는 특히나 더 좋았는 게 사실 이렇게 호라이즌 그러니까 제로던 원에는 좀 그렇게 호전적인 민족은 없잖아요. 광신도 집단을 제외하면은. 맞아요. 약간 느낌이 은밀하고 좀 샤이한 부족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렇죠. 그게 막 난폭한 기계 동물들을 피해가지고 숨어 살고 있는 느낌이었는데 2편으로 오면서 여러 가지 개성을 가진 부족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렇죠. 테락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정말로 호전적이고 그죠? 자기들이 막 이 기계 동물들을 사냥하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들의 어떤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고 막 그런 어떤 부족의 습성을 보이잖아. 네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테낙스가 그 디자인이 너무 멋있게 됐더라고. 얘들은 누가 봐도 되게 좀 깡패 같은데 그게 뭐랄까 그 자기들을 그 주로 사냥하는 기계들이 되게 사납고 무서운 기계들이잖아. 맞아요. 네네. 그런 걸로 몸을 장식하고 이러니까는 원래는 좀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좀 뭐 그런 힘줄 같은 케이블로만 이렇게 호라이즌 1에서는 좀 자신을 치장했는데 맞아요. 막 온몸이 막 톱니가 돋아있고 막 그런 모습이
너무 멋있게 디자인돼가지고 진짜 멋있더라고요. 테닥스는 보면 볼수록.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하지. 화이트워싱이 약간 불쾌감 날랑말랑하는 게 있는 게 약간 결국에는 인디안이잖아 그게. 그렇죠. 테낙스 부족이. 그죠? 약간 그런 느낌이 있긴 했어. 그러면서 뭐 원래 있던 뭐 약간 그 오세람 네, 오세람. 부족하고 뭐 테낙스의 차이라든가 아니면 우타루 부족하고 또 다르잖아. 우타루는 또 약간 동양적인 느낌이죠. 그렇죠. 약간 맞아요. 일본이지 이거 일본. 자연에 순응하고 어떤 자연의 원리에 뭐 식물 이런 원리에 그렇죠. 약간 더 심취하고 막 그죠? 노래도 좋아하고. 맞습니다. 노래 좋아하고 막 그런 느낌. 막 되게 대비되는 그런 디자인도 굉장히 저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 그래서 사실, 그런 디자인이 그런 외형뿐만 아니라 그런 아까 말했던 우타루 민족 이런 애들은 고기 안 먹잖아. 채식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캐릭터 디자인이 좀 다 빼빼 말랐어. 맞아. 그런 것도 정말 좀 열심히 만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그런 이제 자꾸 이제 부족 얘기하니까 그런 논란들 때문에 부족에 보면은 진짜 못생긴 애들 하나씩 있거든. 바다가 뭐 NPC가 들어있죠. 막 눈이 진짜 아예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막 진짜 일부러 저렇게 막 이거 있잖아. 약간 고인물들이 이제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하면 이상하게 하잖아. 그런 것처럼 생긴 그렇죠. 애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건 도대체 그러니까 물론 현실 반영일 수는 있는데. 굳이 저 NPC를 저렇게까지 못생기게 만들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런 캐릭터들이 한 마을에 하나씩 있었어, 진짜로. 아니 우리 중에도 있잖아 신 PD. 저 위에 있네. 저기 수영 기록. 현실 반영 맞네. 이상하게 못생긴 게 하나씩 있더라 이런 약간 그런 느낌. 결국 일로 오네. 씨.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실 소재나 스토리의 신선함은 뭐 기본적으로 두 번째 작품이기도 하고 후속작이기도 하고 신 PD가 좀 이야기했던 것처럼 약간 나루토 플롯 플러스 터미네이터 약간 그런 서사잖아. 그렇죠. 요 작품이 네, 그죠? 우리 신 PD가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거기에다가 각종 약간 SF 명작들의 소스가 여럿 버무려진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뭐 아바타라던가 그죠? 뭐 아니면 아바타라든가 아니면 뭐 아바타라든가 계속 아바타. 혹은 흡사 아바타 같은 그런 느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여기 녹아들어 있습니다. 이 게임 안에 그죠? 여러 가지 뭐 캐릭터 디자인이나 뭐 문명 디자인 뭐 약간 컨셉 디자인 이런 것들에 그리고 약간 라스트 오브 어스 시리즈 특유의 약간 포스트 아포칼립스 느낌도 여기 녹여 들어가 있어요. 있죠. 보면은 그죠? 그래가지고 보면은 그런 게 있잖아. 굉장히 뭐 라스트 오브 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좀비 발생하고 나서 몇 년 뒤이긴 하지만은 뭐 여기는 굉장히 긴 시간이죠. 긴 시간 동안 방치되어 가지고 자연에 뒤덮여 있는 막 무너진 문명을 엿보는 느낌 막 이런 거 요런 부분은 또 라스트 오브 어스 시리즈에서 좀 가져온 어떤 재미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굉장히 성공했던 작품들의 성공했던 포인트들을 하나씩 가져와 가지고 잘 합쳐놓은 것 같은 작품이긴 했어요. 그게 아까 우리 신 PD가 말했던 약간 안전한 방법으로 갔다라는 그런 기조에 그런 특징도 좀 있는 것 같아. 이 게임이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새로운 거 완전히 아무도 안 했던 시도를 막 하는 그런 게임은 아닌데 사실 메이저 컨텐츠 중에서 굉장히 흥행했던 흥행 공식들을 여기저기서 가져와가지고 잘 완성도 있게 만들어낸 버무려낸 그런 작품이 아닐까. 존나 맛있는 짬뽕이다 그런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이죠. 더 고급 요리는 아니고 존나 맛있는 짬뽕.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이연복 셰프 이런 분이 만든 건 아니고 프랜차이즈 미미 짬뽕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게 근데 되게 저는 그게 좋게 느껴졌던 게 굉장히 탄탄한 세계관의 구성과 캐릭터들의 이야기로 아류작이나 표절 작품 어떤 이상의 어떤 이 작품만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작품이었다. 그렇죠. 오리지널리티가 딱 생겼죠. 있었어. 그게 아까 우리 김수폴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다른 데서 한번 활용했던 뭐 약간 SF와 그 원시 부족이 섞인 뭐 아바타 같은 느낌을 가져오면서도 거기서 그냥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우리 김수폴님 말씀대로 약간 그 자기들이 이제 항상 마주치고 존경하기도 하고 무서워하기도 하는 존재가 기계 동물이니까 그 기계 동물의 특징을 막 문신으로 새긴다던가 맞죠? 갑옷으로 자기들 사용한다든가 의복의 특징으로 그것도 비슷하게 활용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거기서 그냥 가져온 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작품만의 세계관이 더 깊게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좋았고 그러면서 나는 최근에 그 오징어 게임 같은 작품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징어 게임이 좀 최근에 그런 논란이 있었잖아. 굉장히 성공하긴 했는데 결국에는 뭐 여기저기서 본 것 같다. 여기저기서 좀 본 것 같다라는 논란이 있었잖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징어 게임이 또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그냥
약간 여러 가지 흥행했던 성공했던 작품들의 어떤 소스들을 가져와서 그냥 베끼기만 한 게 아니라 또 그걸 가져와서 자기만의 오리지널리티를 또 가공해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오징어 게임이 그런 부분에서 좀 이 오락을 계속 플레이하면서 오징어 게임이 같은 느낌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뭐 앞서서 얘기한 약간 아바타 같은 느낌의 오시부조카 미래기술이 짬뽕된 느낌 세계관 뭐 역시 익숙하지만 실제로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여러 기계들을 내가 직접 상대해보고 아니면 뭐 포커스로 전장이나 기계들을 분석해가지고 막 약점을 찾아낸다든가 그죠? 아니면은 뭐 그 전장에서 막 그 퍼즐 게임 같은 것들 막 그렇죠. 여기로 벤처 타고 같은 올라가서 맞아.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해결하는 것들 이거 실제로 그러니까 그냥 보기만 하는 거하고 플레이하는 게 또 다른 경험이잖아 이게 맞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막 몰입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막 세계관이나 등장인물 부족들의 설정 자체는 뭐 조금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기시감이 있더라도 각자의 캐릭터들의 사연 막 이야기 이런 것들을 또 디테일하게 굉장히 잘 풀어내면서 굉장히 완성도 있게 끌고 가죠. 그러면서 이게 각자의 작은 이야기들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결국에는 이 거대한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 세계관의 이야기하고 맞닿는 줄기로 나아가잖아 이게 네, 맞아요. 그런 완성도도 굉장히 훌륭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전반적으로. 그래가지고 에일로이를 플레이어가 이제 조종하면서 현재 전투를 치르면서 여러 가지 해결하려는 문제와 계속 그 내가 만나는 인물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계속 맞닿고 그러면서 이 세계관에 더 몰입할 수 있도록 네. 게임이 굉장히 설계가 잘 되어 있다. 굉장히 훌륭하게 설계된 게임이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플레이하면서. 네. 네네.